앞으로의 미래에 두 회사가 다 좋을 것 같고,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는 지상 방산뿐이 아니라 하나에어로는 이제 폴란드 향으로 나가는 지상 방산에 대한 수요, 거기다 최근에 유럽에서 재고가 소진되어 있는 포탄 장약 이런 쪽에도 수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올해도 2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PER이 10점 몇 배? 최근에 또 좀 올랐으니까 48만 원 기준으로 PER이 올해 포워드 PER이 11배가 안 돼요. 그럼 주가가 뭐 글로벌 방산 기업이 그 정도 밸류에이션에 고려되는 회사는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섹터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섹터는 방산입니다. 여러분, 방산 만세! 지금 너무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방산은, 이제 평화를 위한 산업이죠. 이제 방산 쪽에 이제 묘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짧게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주가들이 좋아요. 최근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주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어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LIG 넥스원도, 그다음에 또 우리 지상방산에서 탱크 많이 파는 현대로템도 연초에 주가가 거의 한 60% 가까이 올랐어요. 이제 완제기 판매가 좀 주춤했던 우리 그 카이만 주가가 좀 시큰둥한 중에 있어요. 역시 이제 아주 초첨단 그 비즈니스는 역시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판매도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행히 그 카이도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한국 기업이 가이던스 제시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한 20% 정도 올해도 늘릴 거다. 수주 목표도 뭐 7조 얼마로 이런 목표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주가다 싶고요. 하여튼 개별 기업별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봅니다. 우리 글로벌 방산주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뭘까요? 팔란티어죠.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상업용 AI 한다는 것도 있고, 팔란티어는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래서 또 더더욱 더 하이라이트를 받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좋은 점이 뭐냐? 매출 늘어나는 데 따라서 변동비가 함께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이익이 급증해가는, 공원이익이 급증해가는 그런 구간에 처할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또 관세랑 관련이 없죠. 그것도 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방산은 하드웨어 방산이라도 방산은 또 관세가 없죠. 요즘 관세 그러는데 관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위산업의 주된 수입하는 소비자는 각국의 정부죠. 세금은 정부가 걷어가는 건데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물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죠? 방산은 또 관세랑도 무관하다. 이런 어떤 그 섹터의 특징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큰 변화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조선주가 오르는 배경이기도 하고, 생뚱맞게 제가 미일 정상회담 결과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미일 정상회담 했는데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이 얻은 것, 뭐 일본의 1조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해요. 일본은 전체 뭐 나라의 발전 중에 천연가스 LNG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방위비를 지속 확대하겠다. 여기에 대한 약속을 얻어냈고,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대한 일본의 지지도 더구나 확인했어요. 손정희 씨가 여기다가 이제 돈을 일단 1,000억 달러 넣고, 그 뒤에 필요한 4천억 달러 추가되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하겠다는 그런 뉴스도 함께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게 되면 차주가 소프트뱅크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스타게이트가 이제 차주가 돼서 재무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일본이 얻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미국의 핵 우산을 트럼프가 재확인해 줬고,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를 또 얻어냈고요. 여러분, 센카쿠 열도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벌어진 청일 전쟁의 결과로 대만이 그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대만과 함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그때 이제 가져갔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대만은 다시 돌려줬고,
독립국이 됐고 센카쿠 열도는 여전히 일본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데요. 다사간 안보협의체 쿼드 및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했고요. 또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중국의 평창 견제에 미국의 관여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고요? 유럽에 대해서는 안 그러거든요.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는 전쟁 빨리 중단해라. 내 전비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들어간 돈이 3,500억 달러나 되니까 그거 히토리로 물어내라. 유럽 보고 너 나라는 너희들이 지켜라. 방위비 안 늘리면 나 나토 탈퇴한다. 중동 보고는 빨리 하해해라. 그리고 가자 지구는 내가 가서 그 개발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영판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해구산 주겠다. 그리고 쿼드가 뭐예요?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요 4개 나라가 공동으로 안보조약 비슷한 걸 맺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게. 왜냐하면 쿼드는 중국의 남진을 방어해주는 그런 그 전략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센카쿠 열도는 중국으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지역에 있어요. 정말 아주 나쁜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 편 들어주고 이게 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니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 하면 미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유럽이나 중동보다 아시아의 중요성을 엄청 높게 보고 있구나.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유럽 EU권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일본, 우리 이런 쪽에 지금 몰려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핵심 안보 이익이 아시아에 있는 걸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그 서방구에 대한 지배권, 그린란드, 파나마, 캐나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껄떡거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좀 어떻게든지 꿀꺽 해보려고. 그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에 조선주가 오르는 이유이기도 한데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조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이유도 이거와 같이 연결지어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쪽에 있고 제1도련선은 멀리 산림부터 해가지고 홋카이도, 일본 열도,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 밑에 보르네오, 말라카이어까지 이어나는 요 선을 제1도련선이라 그러는데 요 선을 정말로 깊게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유럽에 대해서는 고립주의 비슷한 어떤 멀로 대통령의 그러한 정책을 얘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맹도 좀 중시 여기고 패권주의를 여기서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미국의 하드웨어 방산의 상당 부분은 전투기나 이런 쪽이 아니라 군함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중국이 생긴 우리 모양이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에 중국의 동쪽으로는 서해가 막혀 있고 거기를 한반도가 가로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대만이 가로막고 있고 서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미국의 영토는 대서양, 태평양 가운데 탁 있으면서 사통팔당, 강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물류를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죠. 그죠? 양쯔강, 항하강 전부 다 그렇게 흘러서 강을 통해서 물류를 해도 서해로 와서 우리 서해로 와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한 점을 반영해 봤을 때 미국은 중국의 해상을 진출하는 대륙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해상을 지배하는 자가 패권을 가지는 게 역사상의 큰 명제였으니까 중국의 해상 진출을 여전히 강력하게 봉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군력을 증강시킬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유럽이나 중동의 전력을 거기에서 줄인 전력을 아시아 쪽으로 재배치해서 전체 국방비는 줄이는데 아시아 쪽에 자기의 군사력을 더 증강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드웨어 방산 쪽에는 군함을 늘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주가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조선주는 원래 시클리컬하죠. 왜냐하면 경기에 따라서 해운 물동량이 달라지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나 뭐 PC선이나 무슨 또 뭐 탱크선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막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은 조선 산업이 거의 다 망했어요. 그죠?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3D 산업이죠. 조선 회사를 탐방 가보면 대부분은 용접하는 일이에요. 그 용접하는 일 젊은 분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대조선이든 그러니까 울산, 거제도 이런 데를 가보면 대부분 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다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분들은 일 안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 산업을 거의 중단했고, 그게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일본도 많이 쇠퇴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의 조선업은 상선, 중국의 군함,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기술력은 아직 우리 조선이 좀 좋고, 이번에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 2차 전지가 어떤 그런 미국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보호막 때문에 상승했던 것처럼 미국이 군함 짓는데 중국 회사에다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수혜 가능성을 점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방산기업과 연루되어 있는 미국의 필라바라 조선소를 인수했던 하나조선, 이건 지금 PBR이 4점 몇 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특정한 수급들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주력 섹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쪽 기업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주식이라는 게 시대를 담는 거죠.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새로운 방산의 또 다른 흐름이 있는데요. 머스크의 다음 목표는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국방 예산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거기다가 군함은 지어야 되고, 또 군함은 지어야 되는데 다른 어디 쪽인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방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얘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보면 그 50만 원짜리 드론이 진짜 1,200억 들인 전투기보다가 훨씬 더 효율성 높게 적을 공격하고 있어요. 거기에 드론에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실려져 있고,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실려져 있다 보니까 GPS의 방해 없이, 교란 없이 위성으로부터의 교신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입력되어 있는 지형을 보면서 육안으로 사람이 보면서 비행하는 것처럼 지형을 파악하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드론이나 또 수직 이착륙기, 또 무인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사람이 타지 않는 무기가 또 있죠. 미사일. 미사일은 사람이 안 타고 가잖아요. 그죠? 인명의 손실이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이제 곧 휴전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명이 제일 중요한데 북반구 전체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산업화된 나라에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무인 관련된 무기 체계가 앞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미사일, 그 다음에 무인기 관련된 거, 드론 관련된 거, 이런 쪽에다가 기회를 찾는 노력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진행될 것 같고, 우리 공부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중에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최근에 또 안두릴이라는 기업이 비상장인데 시가총액이 40조까지, 저번에 펀딩할 때는 뭐 20조도 안 됐는데 2배가 6개월 만에 지금 그 거래 가치가 증가했고요. 그 이유는 그 회사가 무인 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안두릴은 또 아처, 그리고 또 팔란티어,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오픈 AI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의 방산이 하드웨어 방산에서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를 겸비한 방산으로 이전돼 가고, 저비용 방산, 가성비 높은 방산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지금 이제 막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팔란티어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산 쪽도 시대의 변화가 좀 달라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분들께서
학습을 하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울러서 오늘 그 주가가 이제 하나에어로가 50만 원이 넘어갔어요. LIG 넥슨도 올 한 9%, 7% 오르고요. 앞으로의 미래에 두 회사가 다 좋을 것 같고,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는 지상 방산뿐이 아니라 하나에어로는 이제 폴란드 향으로 나가는 지상 방산에 대한 수요, 거기다 최근에 유럽에서 재고가 소진돼 있는 포탄 장약 이런 쪽에도 수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올해도 2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PER이 10점 몇 배? 최근에 또 좀 올랐으니까 48만 원 기준으로 PER이 올해 포워드 PER이 11배가 안 돼요. 그럼 주가가 뭐 글로벌 방산 기업이 그 정도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주가는 또 밀려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LIG 넥슨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미국에 또 그런 방산 기업들이 또 있고, 하여튼 방산 쪽도 이제 조금 소프트웨어 AI가 결합되어 있는 방산으로 무기 체계가 가성비 때문에 옮겨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주식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미국에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투자의 논리들이 더 개발이 될 거고, 개발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좋은 기업들 이럴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사야죠, 그죠? 샀다가 나중에 움직일 때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산업의 성장 곡선이 끝날 때까지, S자크 공단 커브에 갈 때까지 오르고 있을 때 존버, 정말 끝까지 한번 먹어보는 그런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경우에도 투자는 세상의 변화를 미리 보고 담는 과정이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지역별 군사력의 재배치, 중요성의 리밸런싱, 이런 모습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방산 내에서의 미묘한 품목의 차이, 이런 것도 함께 이제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또 아마 항공우주의 주가의 언더퍼포먼스에 영향이 있을 텐데요. 전투기 이런 거 지금 중요한 세상이 아니게 또 변해가고 있는 이러한 점도 투자 컨셉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방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